인생을 꿈꾸는 조거 유튜버 저는 공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 속의 정보 공유 부동산 배액 배상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제 매도자가 집값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바람에 계약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난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자께서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제 부동산 배액 배상이라고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고요. 요즘 이제 강원도 원주가 저평가됨에 따라 상승기예요. 지금 엄청난 상승기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상승기 중에서도 저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자 부동산에 갔었죠.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는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계약금은 오늘 낼 수 있고 중도금 일부는 언제 내고 잔금은 언제 내겠다 라고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동산에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저를 오라고 해서 전 갔어요.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뭐 원하는 조건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계약금 넣어주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서 전화해가지고 매도자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뭐 언제 하고 언제 이 정도 조건 가능하세요? 매도자께서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계좌번호 주세요.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했죠. 가계약금 일부를 입금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서는 뭐 가계약금 얼마, 중도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뭐 계약 해지 시 배액 배상을 합니다. 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제가 계약금을 보낸 이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죠. 이거를 계약금을 입금하기 이전에 보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 제가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뒤에 매도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이 계약 못합니다.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먼저 내 조건 다 제시했고 상대방이 오케이 해서 나는 계약금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계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배액 배상을 해라. 라고 저는 이제 요구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그런 적 전혀 없다, 왜 부동산 고소하겠다, 당신 뭐냐. 저는 좀 중간에서 입장이 벙 찐 거죠. 저는 제 조건 다 제시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건 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딱 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딱 하더니 다음날에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놀라웠죠. 전 무서워가지고 이런 일 난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카톡방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명쾌하게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도중 저는 이제 로톡이라는 이제 어플을 알게 됐죠. 유료 광고 아니고요. 저도 도움을 받아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로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 이제 사정을 이제 게시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답변을 달아줘요. 그럼 그 변호사 중에서 뭐 내가 마음에 든다, 괜찮은 변호사가 있다면은 그 변호사에게 이제 한 3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하고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 상담 받은 결과 무조건 승리였어요. 저는 부동산 입장과 제 입장이 일치하다면 무조건 저의 승리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죠. 근데 웬걸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4개월 동안 그 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계좌 주고 돌려받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분에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을 할 때는 무조건 계약금의 10% 이상을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어라. 잔금 이전에 중도금을 넣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좀 미흡했던 부분이죠. 서로에게 쌍방 합의가 된 문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금 얼마는 언제, 중도금 얼마는 언제, 잔금은 언제라고 명확하게 문자로 이제 증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또 나름대로 그냥 생활 팁인데요. 이 배액배상 이제 사건 사례를 보다 보면은 계약금의 2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급했던 가계약금의 2배를 받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당할 때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계약서에다가 무조건 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한다 라고 적어놓으면은 내가 계약금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더라도 나중에 배액배상은
3천만 원의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1천만 원의 2배가 아니라 3천만 원의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어우, 이걸로 요즘에 뭐 100배상 테크 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상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뭐 부동산 매수할 때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를 사전에 체크를 해주세요. 물론 저와 계약했던 매도자께서도 그 중간에서 뭔가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모두가 다 이제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나도 너도 피해를 안 볼 거면은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상 사이먼 B였습니다. 안녕.